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양나래 변호사님을 모시고 연애, 결혼, 이혼의 별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혼 관련해서 별별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네. 진짜 딱 기억나는 케이스들 몇 개 정도 딱 있어요. 소개해주고 싶은 케이스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무수히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거는 TV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교수님과 몇 가지 이제 간단히 차차차 말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들. 정말 많이 들어보고 싶고, 차희영 교수 심리TV에서 왜 변호사님을 모셨냐?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뭘 많이 찾으시냐면 연애하고 싶어 하시고, 네, 맞아요.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혼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로맨스만 꿈을 꾸고,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하고, 왜 있잖아요. 왕자님을 이렇게 맞아요.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런 거 근데- 모두가 가지고 있죠. 저도. 우리 싱글이신. 근데 이혼 관련 케이스를 많이 다루니까 결혼이 좀 겁나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한번 꼭 진행해보고 싶었다라는 네. 하는 건 뭐냐면, 네. 저는 이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겠네. 네. 딱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혼 잘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맞아요. 결혼 잘해가지고 이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혼 케이스 있고 이런 이혼 케이스 있고 무수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심리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게 하는 거지? 미리 알고 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가분께 네.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이런 사안은 조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미리 피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총총 왔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저런 사람 조심하세요로 얘기를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케이스로 통통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폭력적인 남자든 바람을 피는 남자든 사실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바람을 피는지, 네, 맞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시댁에서 욕을 먹고 사는지 여자들이 별의별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마마보이 케이스. 아, 이게 뭐냐면 여보 뭐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일단 알겠어. 그런데 나 집에 가서 좀 물어보고 올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결혼을 하면 우리가 따로 별개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살던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 이런 데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마마보이라고 하면은 회사 출근하는 거,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는 엄마가 너 성관계 몇 번 하니? 어머머머. 너 몇 번 자니? 어머머머. 우리 집은 지금 손이 귀한데 어머. 일주일에 한 번 자가지고 아기가 생기겠니? 어머. 너 2번은 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런 네.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 와이프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내밀한 영역이니까 그걸 어떻게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네요. 네. 독립을 못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심리적으로도 있어요. 양나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케이스가 꼭 마마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많은 상담이 일어나는 구역이 바로 이 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독립이라는 걸 하면 남편이 그냥 독립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독립이라는 거 하면 나도 독립적으로 그 사람하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가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많은 가족들이 양가의 간섭을 받고 살아요. 맞아요. 예전에는요, 남자만 시어머니하고 친밀해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굉장히 간섭 많이 하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분들도 오. 신정이라고 하는 맞아요. 말 그대로 네. 처갓댁에서 너무 간섭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무수히 많은 사례가 떠오르면서 맞아요. 네. 근데 왜냐면 사실은 보통은 시어머니가 어쨌다, 시부모님이 맞아요. 어쨌다라고 네. 하면은 얘기하기가 쉬운데 맞아요. 남자분들은 또 뭐냐면 속으로 장모님이 이랬다, 뭐 어쨌다 얘기하기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남자의 이 가족에 한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양가 다 그래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남자도 독립을 못했는데 여자도 독립이 안 됐어. 그럼 둘은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가 독립 못한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이 독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정신적,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슨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상의해 보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일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해보자 라는 말을 남자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까지 이렇게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못 살고 헤어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서적 독립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혼 같은 케이스를 볼 때 비단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내 집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 도와주셨는데 아, 맞다. 시어머니가 나 우리 집 살 때 이만큼 도와주셨는데 내가 그러면은 말씀 들어야지 해가지고 정서적 독립이 안 된 것 플러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이 두 가지가 조금 섞여가지고 더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진짜 긴밀하고 내밀한 이제 그 성적인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게 안 맞으면 힘들어요. 나 눈 이렇게 초롱초롱해졌다. 속궁합 케이스는 정말 저희도 많이 다루는 케이스예요. 제가 뭐 섹스리스 부부뿐만 아니라 변태 성욕자 케이스들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과 관련된 컨텐츠는 무조건 미리 찍습니다.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웃긴 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가 무슨 성에 대해서 다루냐? 사실 성은 인간관계 그리고 이 부부간의 관계, 연인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실제로 속궁합이 맞지 않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순위 상담이에요. 그리고 부부 상담의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 차이라고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에 법적으로까지 가는 케이스들은 참다 못해서 터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불륜하는 커플 있잖아요. 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불륜의 가장 처음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안 만든 거야. 직설적으로 말해서 나는 애기 출산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겨우 내가 알겠어. 한 달에 한 번 해줄게. 이런 건데 이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근데 됐어, 나 힘들어. 나 육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밖에서 해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진짜로 밖에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남자하고 여자의 그런 성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남자들이요,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상태 여자들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잖아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고 잠도 못 자고 몸은 너덜너덜해서 정말 화장실 한 번 가기도 되게 힘든 상태인데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남자는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이 몸도 모르고 여자의 상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주냐면 애를 네가 좀 봐. 아내가 좀 살 수 있게 좀 해줘. 잠은 재우고 난 다음에 해달라고 해.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니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출산 이후에 성에 대해서 한 번 딱 거절을 당하면 남자들이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섹스리스로 넘어가면서 불륜, 바람, 여기를 넘어가. 거기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 게 한 번 그렇게 재미를 들리고 나면 못 끊더라고요. 왜냐면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성관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서적 교감도 있고 육체적 쾌감도 있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하면 안 되는 걸 했을 때 그 느낌. 까지 그러니까 한 번 불륜을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불륜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가 남편이 만족 못 해가지고 바람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도 나는 진짜 너무 속 욕구가 활발한데 남편이 그만큼 따르지 않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성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거든요. 성욕구의 차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 와중에도 여자가 성욕구가 진짜 왕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 돌려가면서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는 게 여자다. 그런 강렬한 표현이.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야 성욕이 높은 여자 만나면 진짜 대박 아니냐. 맞아요.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도 뭐 아내가 괴롭혀요 이러면 뭐 부럽다 뭐 이러고 근데 대박 아니냐 하지만 중국의 어딘가에서 뉴스를 봤는데 여자가 매일 요구해서 80kg 됐던 사람이 헤어질 때쯤에 실려서 나왔는데 65kg인가? 됐다고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속궁합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남자든 여자든 이 변태 성욕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SM인 걸 알았대요. SM 뭔지 아시죠? 가학, 피가학 해서 때리는 거. 그래서 그거인 줄 알았다. 근데 이혼을 못 하는 거야. 이혼할 수가. 아니요. 아내는 아닌데. 본인은. 아내는 아닌데 나만 SM인 걸 안 거야. 네. 근데 나 SM이니까 성취향 안 맞으니까 우리 이혼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섹스리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 외로도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많이 오나요? 엄청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관계 자체가 없는 데에서 고민하면서 바로 오시는 경우는 드물고 그거를 참다가 사실은 상담도 받고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게 터놓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마음에 쌓다가 밖에서 해소를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비로소 오는 거거든요. 밖에서 해설을 하다가 걸려서 맞아요. 포인트는 걸려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일단 결혼을 했는데 네. 안 맞아 바로 헤어져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밖으로 돌기 전에 어떻게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사실 이런 방법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낮에 대화도 되게 잘 돼야 되고 밤에 대화도 잘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이 성과 관련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대화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밤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결국은 관계가 끊어져요. 밤의 대화를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좀 해보고 저도 많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공유도 해드릴 거지만 케이스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번에 네. 이렇게 예고로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번에 저 많이 나오나 봐요. 여러분 저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번에 제가 또 여쭤보면서 케이스들을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저 듣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